이 영상을 촬영 중인 5월 말 기준으로 SOX를 비롯해서 온갖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신다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을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를 권장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2010년 당시 동부하이텍 사장이자 현재 삼성전자 부사장인 박용인 부사장님은 이제는 아날로그 반도체다, 이런 칼럼을 발표합니다. 박용인 부사장님은 반도체는 사람 흉내를 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씀하시며 아날로그 반도체라는 매우 생소한 반도체에 집중하셨죠.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반도체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이름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반도체예요. 아날로그 신호가 뭐죠? 쉽게 말해서 연속적인 놈들이에요.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해요. 지금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0과 1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자연 현상들을 컴퓨터와 연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한테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전자기기에 아날로그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이 소리들은 연속적으로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찍히는 파동 같은 놈들인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단 2개, 0과 1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다다다닥 말하고 있는 요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 아날로그 반도체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메라에 이미지 센서가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CPU와 AP가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도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 자율주행?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선들을 자동차 안의 반도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되죠.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의 굉장한 활용도가 감이 잡히시나요? 경제적인 전망 아주 좋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날로그 반도체 시설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반도체 공급 부족은 아날로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날로그 반도체로 유명한 동부하이텍은 2년 넘게 공장 가동률이 100%인 상태고 올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썼죠. 특히 SK하이닉스는 아날로그 반도체에 사용되는 8인치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고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움과 동시에 여의치 않으면 인수합병도 노린다고 할 정도죠.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외에 아날로그 반도체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주목해야 될 테마로 아날로그 반도체와 화합물 반도체를 꼽았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화합물 반도체를 만든 적이 몇 차례 있고 만들 때마다 꽤 높은 조회수와 또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는 방증이겠죠.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LX그룹이 5월 1일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하죠. LX그룹의 구본준 회장은 반도체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IMF 당시 LG반도체는 현대전자에 넘어갔고 지금의 SK하이닉스가 됐습니다. 당시 LG반도체 사장으로서 LG반도체 매각을 반대하셨던 분이 바로 구본준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LX그룹의 반도체 업계인 실리콘웍스는 대박을 꿈꾸는 기대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실리콘웍스는 아날로그 반도체 팹리스입니다. 반도체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종합 반도체 업체로 나뉩니다. 팹리스는 그냥 설계만 해주는 것이고 파운드리는 설계도를 가져다주면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고 종합 반도체 업체는 팹리스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팹리스가 퀄컴,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것이고 파운드리는 TSMC, 종합 반도체 업체는 인텔과 삼성전자 같은 곳들이죠. 2020년 5월 IC인사이트에 발표한 아날로그 반도체 순위를 보면 1위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그 외에도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인피니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NXP, 온세마이컨덕터 등이 있죠. 특히 온세마이컨덕터의 경우 고객사로부터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화합물 반도체 제품을 이제 주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자율주행차를 위해서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온세마이컨덕터에서는 자동차 라이다 센서 중에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와 이를 만들기 위한 SPAD를 주력 기술로 내세우는데요. 먼 거리를 측정을 하려면 먼 거리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반사되는 빛이 적겠죠. 이 빛을 감지하기 위한 장비가 바로 실리콘 포토 멀티플라이어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와는 별개로 저는 주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겠지만 의외로 횡보해버리면 기회비용을 이제 날리는 꼴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제가 온세마이컨덕터에 힘을 준 듯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이거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11월 하나금융그룹에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온세미컨덕터는 번 돈을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말했듯 주주 이익을 위해서 이제 유의미한 규모로 환원하기 위해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모든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도체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반도체는 단기적인 조정에는 흔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 포트폴리오 대부분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온세미컨덕터를 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 반도체 ETF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서 2020년 12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평균 7.6% 성장할 겁니다. 물론 AI 반도체 이쪽이 경제 성장률은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연평균 26.5% 성장을 예상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AI 반도체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우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시스템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단 3.2%입니다. 아날로그 반도체는 1.5%에 불과하죠. 그리고 바라건대 저는 기술과 경제 전망에 대해 말했을 뿐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인해 크게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어차피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 종목은 떼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식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주식은 뭘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주식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다.